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와,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예, 2부 첫 번째 시작 관점에 재해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 유경수 대표님 먼저 제가 해주시겠어요? 할게요. 저는 또 다른 주제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제가 겪었던 거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네. 좀 문구가 있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번아웃 증후군은 목표나 야망이 크고 이를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해 달리는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물론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더라도 사회가 열심히 달리지 않을 수 없게 사람들을 몰아가고 노동량에 걸맞은 충분한 양질의 휴식이 주어지지 않으니 잠재적인 번아웃 증후군들이 많이 생겨나는 추세다. 내가 너무 지쳤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일을 계속한다거나 혹은 지쳤다는 사실을 알지만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생기는 증상이다. 즉, 내 체력의 한계를 넘어 일을 계속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다. 이게 이제 번아웃 증후군의 어떤 의미, 어떤 내용들을 적어놓은 건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정말 내가 그래서 이게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는 굉장히 좀 바쁘게 일을 했었는데 거의 한 5년간 거의 쉬지 못하고 근데 이제 이게 왜냐면 누구나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좀 잘하고 싶잖아요. 이거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고 또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몸은 체력은 계속 바닥나고 쉬는 시간은 부족하고 근데 해야 될 건 많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마치 기계처럼 돌아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꼭 저처럼 강의를 하지 않는 분이라도 직장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지쳐 있는 상태에서 휴식을 줘야 되는데 휴식이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택했던 건 사실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몇 년 전부터 많이 가긴 했어요. 근데 네. 그게 또 좋았는데 단점은 뭐냐면 긴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는 되게 좋거든요. 뭔가를 했을 때 좀 쉼도 있고 그런데 돌아올 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이거 당장 돌아가면 다음날 또 강의를 또 몇 주간 쭉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이 그러니까 회복이 충분히 되지 않고 그냥 되려고 하다 끊긴 거.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그 짧은 순간이라도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여행을 더 집착하게 돼요. 또 가야지. 왜냐면 그 순간은 그래도 좀 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번아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근원적인 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돌아보니까 되게 긍정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 몇 달간의 이 시국이 약간 번아웃 증후군을 벗어나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갑자기 이게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괜찮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강의가 없는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했어요. 뭔가를 해야 돼. 네. 그래서 다음날 거 준비하든가 아니면 뭘 한다든가 계속 뭔가를 해야 돼, 움직여야 돼. 쉬는 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또 표현할 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감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파트에 얘기하는 걸 보고서 내가 그때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약간의 어떤 솔루션, 감을 잡은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번아웃 증후군 없었어요? 있었죠. 그렇죠. 있죠. 비슷할 네.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쭉 몇 년 동안은 7, 8년, 8, 9년 동안 한 번도 쉼 없이 달려왔거든요. 맞아요. 다 그래요. 그 김미나 기상캐스터님이신가? 예. 요즘에 뜨고 있는. 네, 그분께서 어느 라디오스타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3년 동안인가 항상 새벽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움직이는 것도 자유롭지 않았다. 여행을 간 적도 없다. 맞아. 그래서 자기는 돈을 많이 모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 방송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강의를 하려면은 아침 일찍 나가서 뭐 9시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뭐 6시에 그 끝나는 새벽에 경우도 나가야죠.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집에 왔을 때는 다음날 강의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쉼없이 좀 달려오면서 좀 내 안에 에너지가 좀 떨어지고 방전되고 그럼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끌어올리려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 그런 것이 조금 반복되면서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업이라 일하는 분들은 특히 강의하거나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이게 심하게 많이 오실 네. 것 같아요. 뭐 어느 업종에 사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좀 더 좀 이렇게 가깝게 느끼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저희 자기 관리, 셀프 리더십 제일 필요한 맞아요, 직업인 것 맞아요, 같다는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네. 이병 소장님은 번아웃 있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세 번째 회사 다닐 때 그때 그 컨설팅사 분이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러다 번아웃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고요. 아주 열심히 했죠. 강사 시장으로 나와서 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열심히 아니, 하시잖아요. 그냥 불안한 것 같아요. 불안해서 이렇게 타버리는 거잖아요. 번아웃이. 그렇죠. 그렇죠. 타버릴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아요. 오히려 그렇게 타버릴 정도로 몸을 돌리질 않으면 불안하고 약간 뒤처질 것 같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번아웃으로 힘들 것이냐 번아웃처럼 열심히 안 해서 우울증에 빠질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렇죠.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가끔 보면 불나방 같기도 해요. 그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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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또 이병우 소장님은 네네네. 어떤 재해석을 해주실 건가요? 좋습니다. 저는 그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할까요? 네. 라는 그 화두를 좀 던지고 싶어요. 네.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할까? 그러니까 뭐 비교는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일 텐데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비교라는 게 그 무리 속에서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인해 보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결국 나와 다른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갭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내가 더 잘하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훨씬 떨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 사이일 텐데 어차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이지만 혹시 가정으로 비교하지 않으면 그러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요즘에 비교하고 막 SNS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야, 저 사람들 너무 잘난 것같아 난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과연 비교하는 거를 멈출 수 없겠지만 만약 멈출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일까? 약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또 이것도 굉장히 또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네요. 네. 비교 당하기 때문에 불행한데 내가 그럼 비교를 하지 않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 뭐 문제가 없을까? 그 좀 낫진 않을까 싶어요. 낫긴 낫겠다. 문제가 없진 않지만 자극은 안 받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뭐 갈등도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해. 내가 이거밖에 못하지.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저 사람 벌써 뭐 저렇게 저런 것도 했어? 이러면서 질투심을 느끼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나도 해야지라는 어떠한 또 의욕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과도하지만 않으면 비교하는 건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비교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비교 대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냥 뭐 자기가 하는 거에 만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뒤떨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영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비교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대표님하고 좀 같은 생각했거든요.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약간 양극적으로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비교하면 불행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하고 그 양극단에서는 중간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비교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도 있고 비교를 통해서 그래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그냥 두 가지 입장이 아니라 좀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때 비교가 꼭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기준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중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비교 통해서 내가 저 사람하고 했을 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자극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도 있지만 자기 자신과의 비교도 있거든요. 어제보다 내가 내일 더 나아지려는 그런 비교도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좀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좋을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우리 백수아님은요? 네, 저는 이게 심리학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김혜남 작가님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김혜남 작가님이 30살이 심리학에 묻다 중에서 나왔던 한 구절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네. 같이 좀 들어봐. 시요? 시요. 오. 예, 영미 씨입니다. 문이 하나 있었지. 그 문을 아는 열 수가 없었지. 손잡이를 잡을 수도 없었지. 왜 나는 나의 감옥으로부터 걸어 나올 수 없었나. 지옥이란 무엇인가. 지옥은 자기 자신. 지옥은 단 홀로인 것. 그 안에 있는 모습은 단지 환영일 뿐. 도망쳐 빠져나올 곳도 도망쳐 빠져나갈 곳도 없지. 인간은 언제나 혼자인 것. 이란 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백범 김구님의 시도 이런 비슷한 시가 있거든요. 자신의 불행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시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좌절과 아픔을 경험할 때 그런 실망을 내 안에 좀 가둬두지 말고 좀 문을 손잡이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첫 출발이고 스타트가 아닌가라는 김혜남 작가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네. 그 김혜남 작가님이 파킨슨병을 알았을 때 천장을 바라보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아픔을 겪어야 되지라는 그 내 안에 있는 좌절과 아픔 속에서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셨던 건 침대 밖으로 나왔던 일. 그럼 결국에는 내가 아픔과 고통이 존재했을 때 나의 그 마음속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심리학의 열쇠가 아닌가 싶고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안에 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답을 스스로가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근데 그냥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그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요.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간단한 게 모르겠어요. 그냥 제 예전 경험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말처럼 쉬우면 뭐 이 세상이 편하죠. 그럼요. 그 진짜 간단한 예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친구랑 다퉜어요. 친구랑 다퉜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정말 간단한 방법은 친구한테 내가 먼저 사과하면 되거든요. 되죠. 근데 그 간단한 사과가 어려워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네. 왜 해? 네. 안 하고 싶어. 싫어. 막 이게 되게 내 어려운 안에 문제예요. 지옥인 거잖아요. 도망쳐 그쵸. 빠져나갈 곳도 맞아요. 없고 한데 그 문 하나 열지 않아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정말 시처럼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우리 이제 함께 이해하고 싶은 주제 질문이죠. 네. 네, 저 질문 많이 갖고 왔어요. 오늘. 오. 그래서 질문을 같이 한번 요즘 팟캐스트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네. 질문을 주로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네. 이제 뭐 이거 더 많이 좀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데 객관식인가요, 그건 없긴 질문이? 한데 아니 그냥 뭐 사람들은 정신과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질문이에요. 사람들이요? 예, 사람들. 요즘에 많이 가잖아요. 네. 정신과에 많이 간대요. 과거보다 조금 더 증가했죠, 숫자가. 그래서 심리 상담도 많이 하고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 것 같으세요, 이병우 소장님께서는요? 저는 요거를 얼마 전에 와이프랑 그 뉴스를 보다가 네. 어떤 되게 최근에 화제됐던 모 셰프의 이제 미래의 와이프 되실 분이 네. 과거 화창 시절에 어떤 여성분을 심하게 학대 어머. 괴롭혔다가 그래요? 이제 본인이 좀 유명세를 타니까 그 괴롭힘을 당했던 그분이 네. 나 폭로했구나. 저 사람을 TV에서 보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이렇게 폭로해가지고 완전히 이미지 끝났어요? 무너졌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여성분이 자해를 했죠. 그쵸.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부인? 옛날 그러니까 그 셰프의 그 지금 사귀는 분이 예전에 가해자분이 어. 그거에 자살을 시도했는데 저는 솔직히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아니 어렸을 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학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처를 줬던 사람이
맞지도 않고 그냥 본인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신과 지위가 깎아내린 것 때문에 그걸 못 참고 자해를 해? 자해를 했다. 네가 죽으려고? 네가 어렸을 때 상처를 줬던 건 생각 안 하고 약간 멘탈이 되게 유리 멘탈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럴 거면 하지 말든가. 그 정도야 약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잠깐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진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모르는데 네. 어쨌든 그 셰프님이 그분을 옹호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옹호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또는 사실이다 하더라도 뭐 사실이니까 자해했겠죠. 정황상. 사실이 아니면 고소했겠지. 네. 그분의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기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사실이 아닌데 억울하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네, 억울해서 나는 그렇다라고 저는 읽혔는데 정확하지는 않을 수가. 저는 드리고 싶은 게 요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맞아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멘탈이 되게 유리 멘탈이다.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이거 잘 몰랐는데 이거 듣고 이 남자가 자해를 했다면 여성분인가요? 여성분? 어떤 여성분? 셰프의 애인 신분. 애비 신부가 자해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주목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치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뭐 인간적으로 좋고 좋았게 받겠죠. 그러니까 사귀었겠죠. 그래서 또 사람들 주목을 받았고 유명한 사람 만나니까 그래서 굉장히 주목 받았는데 그 다음에 비난이 왔잖아요. 이제 왜 그런 사람 만났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견디는 어떤 약간 멘탈이 유리 멘탈도 맞고 그게 약했던 거죠.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이 나서는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나름 비상했다가 추락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쭉 비상했다가 그냥 꽃게만 열린 것처럼 그렇죠. 느껴졌다가 그게 좀 무너진 거잖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걸 못 그렇거든요. 견딘 거죠.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저도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한 사람을 또 유리 멘탈이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했고 이 부분은 잘못됐죠. 자살 시도를 한 건 잘못됐죠. 그런데 그 순간까지 가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 힘들었고 얼마만큼 아팠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그리고 모르는 타인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굉장히 큰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고 그런 순간에 굉장히 단단했던 사람들도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되게 아픔 속에서 자살까지 가겠다는 극단적 사고까지 했다라는 건 유리 멘탈이라기보다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지쳐 있었던 하나의 그냥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 같은 얘기로 들리거든요. 이게. 아니, 그래서 그만 네. 이게 질문이 근데 정신과에 많이 간다는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현대인들의 멘탈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거죠. 예. 네,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정신과에 많이 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 요소로 봐요. 사실은. 왜냐면 과거에는 정신과를 가면 이력이 남고 취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 요소를 좀 바라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 정신과 의사분들이 매체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잖아요. 방송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정신과 심리가 굉장히 대중적인게끔 사람들에게 이슈화됐고 가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나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수 있는 하나의 요소야라고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동의해요. 네, 과거에는 아파도 안 갔던 거고 맞아요. 이제는 아파도 가도 괜찮아라는 걸로 하나의 그냥 우리가 감기 같은 그렇죠. 질병으로 예. 보는 것 마음의 같아요. 병도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추드리는 게 정신과든 심리 상담이든 내가 힘들면 가서 근데 그분이 해결해 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하다 보면 회복되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백소자매랑 약간 반대 생각인데 정신과를 이제 많이 가게 되는 상황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되게 슬퍼해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신과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아요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두 분 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이상해 보이지 않는 거지. 사실 이상한 자체는 전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가게 만든 이 사회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이 그러니까요. 맞죠. 이건 슬퍼해야 될 네,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한 건 이미 겪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서 갔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을 찍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은 변한 왜냐면 거고, 많이 가니까 정신과에. 그러니까 환경은 변한 거고 변한 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저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은 더 나빠질 거니까. 왜 나빠질까요? 잠시만요. 저희 팩트폴리스 기억하시나요? 환경은 정말 나빠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왜 나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멘탈적인 좀 부분이잖아요. 나빠진다는 게. 사회가 왜냐하면 그 부를 추구하고 음. 경제가 더 발전되고 그럴수록 저는 더 그런 게 박탈감 같은 거. 강해질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냥 서로 그냥 안분지족이라고 해서 없을 때는 같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가 격차 더 부유해질수록 격차가 많이 나고 그러면서 아까 전 비교와 열등감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좀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변화되는 게 공동체 의식이 좀 사라지고 있는 사회 현상도 좀 바라보거든요. 상담소를 자꾸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감도 받고 지지도 받고 약물도 같이 처방을 받지만 그 이야기할 공간을 찾는 것도 하나의 이슈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옆에 있는 이웃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런 공동체 의식도 좀 붕괴가 되었고 덧붙여서 좀 언택트 문화라고 하잖아요. 접촉하는 문화도 좀 많이 사라졌고요. 그러하다 보니 내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비밀 보장 있는 곳에서 털어놓는 곳이 이젠 좀 쉽지 않아졌다. 라는 것도 하나의 이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공동체 의식으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건가요? 어차피 지금 흐름에 꺾였으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공동체 의식을 사람들을 찾고자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뭐 살롱 문화가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것도 공동체 의식으로 찾고 싶은 하나의 이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주제는 여기까지만 네, 할게요. 좋습니다. 이 책 어떻게 읽었는지 감상평하고요. 추천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같이 좀 들어볼게요. 그럴까요? 네, 우리 유경술 대표님. 우선은 정신과 의사가 무엇을 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정신과에 들어가서 뭐 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 건 아닌데 어떤 분이 많이 오겠다. 뭐 우울증이나 번아웃이나 무기력이나 아주 굉장히 정신과에서 많이 다루는 용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특별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가는 거다. 그런 사례들 케이스가 많았고 또 내가 겪은 것들과 많이 연관돼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거나 특히 나 정신과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가진 분들에게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책이 쉽게 쓰여져 있어서 읽기는 되게 편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이병우 소장님께서는 어떠셨나요? 네네. 심각하게 여기 증상 중에 하나를 겪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한 5년 전 정도에 네. 가장 제 인생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였는데 그때 뼈저리게 이걸 경험을 하면서 되게 힘들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MBC의 그 김구라 씨가 그 공황장애 때문에 하는 거가 허투루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증세였지만 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뭔가 병적으로 되면 정말 이게 되게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정도로 아프게 한다라는 거를 경험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책을 보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람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인 거를 받아들인 것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본인의 의지나 이런 걸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전문가에게 가서 약을 처방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해결책 중에 하나로 이 책을 바라보게 된 것 같고요. 혹시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드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책은 우울증, 조울증, 뭐 공황장애 같이 좀 정신병리학적 용어가 많이 나와서 좀 낯설긴 하실 거예요. 읽으실 때요. 그래서 책을 선택하실 때 꼭 목차 확인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심리학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입문서로 읽으시면 굉장히 좋을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김혜남 작가님과 박종석 작가님의 그 좀 따뜻한 마음 그리고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책 읽으시면 꼭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저희 마무리하면서 나는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오자톡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꺼져 우울증. 그냥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꺼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증상들은 네. 영원히 이 세상에서. 네, 꺼져 우울증 좋습니다. 네, 저는 5자 톡으로 불편한 진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뭐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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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카르페 디엠. 우울도 즐겼으면 좋겠고 불안도 즐겼으면 좋겠고 그냥 이 순간을 즐기는 게 우리의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저희 나는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댓글 구독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